광계 토경 평안 호태 왕릉 비문 1. 돌이켜보면 옛적에 추모왕께서 나라의 기틀을 창업하셨다. 북부여 출신으로서 천재님의 자손이고 어머니는 하백의 따님이셨다. 알을 깨고 출생하셨는데 태어날 때부터 성스러운 덕이 있으셨다. 추모왕께서 어머님의 명을 받들어 수레를 타고 동남쪽으로 내려오시던 중 부여의 엄니대수를 거치시게 되었다. 왕께서 나루터에 이르러 나는 천재님의 자손이요 어머니는 하백의 따님인 추모왕인데 나를 위해 자라들은 이때고 거북들은 떠오르도록 하라고 말씀하셨다. 곧 말씀대로 자라들은 이때고 거북들은 떠올라 다리가 되었다. 불육골 홀본에 서성산으로 가시어 도읍을 세우셨다. 평락시대 임금자리에 계실 때 하느님께서 누런 미르 용을 내려보내 왕을 맞이하심으로 왕께서 홀본 동강에서 미르의 머리를 밟고 하늘로 오르셨다. 태자인 유리왕, 즉 유리왕에게 여론 정치를 펼하고 고명하셨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개요를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호태왕릉은 여섯 번째로 이 비문은 우선 내용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자, 제1부분은 일면 일행서부터 시작해서 6행까지는 고구려의 건국서부터 이제 호태왕까지, 그러니까 광계, 토경, 평안, 호태왕까지의 역사입니다. 까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면의 7행으로부터 시작해서 3면의 8행까지는 광계토경 평안호태왕의 광계토경 평안호태왕님의 이제 정복 활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복이 어디까지를 했느냐? 정복 활동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면 9행이 되겠죠? 3면 9행서부터 4면 9행까지는 능비를 어떻게 건립하는 것인가 하는 능비의 건립과 그 다음에 이제 수묘인, 묘를 지키는 사람의 수묘인에 관한 세치. 여기를 이제 읽어보면 참 놀랄만한 그 우리 민족의 구성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인, 예, 맥 등등 여러 개의 여러 종족에 대한 그러한 그 수묘를 하는 규정을 일일이 거기다 다 해놨어요. 근데 이 광계토대왕 비문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를 그냥 사람들이 서예하는 사람들, 서예가들이나 금서학자들 또는 역사학자들이 그냥 탁본을 만든다고, 탁본이라는 게 뭐냐면 거기다가 대고 이제 먹을 매겨가지고 글자가 나오게 하는 거죠. 근데 여기다 또 이 글씨를 잘 보이게 한답시고 불을 피웠어요, 초기에. 그래서 비석 표면에 그 이끼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비면의 일부가 훼손되었습니다. 어떤 자들은 또 석회를 비면을 석회를 이렇게 발랐어요. 비면에다 발라가지고 손상을 시켰어요. 그 십몇 년 전은 아주 교묘하게 그게 그 조작의 흔적이 남아 있는데 일제 때 이거를 이제 일제의 군부가
소위 임나 일본 부서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조작을 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신몇 년 쪽 아주 문제가 많죠. 근데 이거를 둘러싸고 해석을 한국 측이나 일본 측이나 한국,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다 달라요. 각자들이. 이걸 연구한 사람들은 많습니다. 이걸 만약에 뭐 연구자들 한 사람 한 사람별로 왜 다르고 어디가 어쩌고 하고 이거 시작하면요 끝도 한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바는 이 광개토 이 호태왕께서 어떻게 우리 민족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그분이 진짜 우리 민족을 어디까지 영토를 확장시켜서 고구려라는 나라의 실체가 뭐냐, 그냥 광개토 이 양반 앞뒤로 이어지는 그런 역사가 진실된 면이 어디에 있느냐, 뭐 이런 등등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필히 아주 정확하게 이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저도 이제 이 책을, 원래 이걸 책을 제가 썼었어요. 모 출판사라고 우리나라 당대의 아주 최고 출판사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이제 좀 써달라 그래서 저는 이제 당시에 만주를 제가 갔다 와야 되고 백두산 다 들러와야 되기 때문에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경비를 요청을 했더니 써가지고 오면 주겠대요. 그래서 그거 못한다고 저는. 그러다 이제 제가 쓰다가 말았습니다. 근데 이 능을 제가 직접 이제 호태왕 비문도 제가 직접 가서 봤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사진까지 찍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이 호태왕릉에 제가 직접 다녀도 왔습니다. 그 밑에 얼마나 웃기느냐면 가봤더니 이제 약간 언덕이에요. 언덕에 있는데 좀 그 비문하고 좀 위치가 틀려요. 언덕에 있는데 완전히 쓰레기장이 돼 있더라고요. 밑에는 쓰레기장이고 이제 농지같이 막 여기저기 그 농사들을 짓듯이 해놓고 약간 이제 언덕에 이 호태왕릉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그 무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무덤, 저 관이. 그 관을 좀 보자 그랬더니 그 관을 관리하는 자가 뭐라 하냐면은 중국 돈으로 160원인가를 내야 그걸 볼 수가 있대요. 참 큰 돈이죠. 그래가지고 어이가 없어서 갈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거기까지 와서 능을 안 가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갔더니 종이를 한 장 주더라고. 그래서 뭐 거기에 보면 이제 원하건대 이 능이 태산같이 산같이 잘 지켜지기를 하면서 그 예서체로 쓴 걸 하나 주면서 이게 그 능에서 발견된 그 관에서 발견된 거라고 하면서 들어가 봤더니 대리석으로 만든 관이 하나 있고 그 옆에 이제 왕비 되시는 태왕비 되시는 분의 무덤까지 같이 있었다고 그러면서 물론 더 텅텅 비어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보고서 나름대로는 참 아이고 우리 민족의 영웅이 이렇게 중국인들한테 참 푸대접 받고 그저 관광에 이용당하는 막 그런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구나. 참 민족의 비애가, 약소 민족이 된 비애가 아주 정말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1999년에 갔었는데 지금부터 22년 전입니다. 어쨌거나 이 능을 제가 갔을 때만 해도 그렇게 비가 그렇게 유리로 다 만든 그 각을 씌워서 접근을 못하게 하진 않았어요. 그냥 이제 이렇게 공간에다가 그 비문을 세워놓고 그냥 사진만 못 찍게 했는데 하도 한국 사람들이 거기만 가면 난리를 치니까 중국 정부가 아주 접근 자체를 못하게 그냥 유리로다가 정자 비슷하게 유리로다가 각을 지어서 완전히 접근을 금지시켰어요. 자, 이 내용을 우선 이제 1775자를 한자 한자 다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우선 저는 이제 한자로 여러분들한테 이 내용을 말씀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자신이 한문으로다 이거를 다 공부한다면 좋겠지만 우선 우리는 이제 이걸 한글로 먼저 공부를 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오늘 우선 한문으로 된 것보다는 한글로 먼저 시작을 하겠어요.
자, 이제 일면 첫 행부터 시작합니다. 돌이켜보면 옛적에 추모왕께서 나라의 기틀을 창업하셨다. 북부여 출신으로서 천재님의 자손이고 어머니는 하백의 따님이셨다. 알을 깨고 출생하셨는데 태어날 때부터 성스러운 덕이 있으셨다. 추모왕께서는 어머님의 명을 받들어 수레를 타고 동남쪽으로 내려오시던 중 부여의 엄니대수를 거치시게 되었다. 왕께서 나루터에 이르러 나는 천재님의 자손이요 어머니는 하백의 따님인 추모왕인데 나를 위해 자라들은 이때고 거북들은 떠오르도록 하라고 말씀하셨다. 곧 말씀대로 자라들은 이때고 거북들은 떠올라 다리가 되었다. 불육골 홀본의 서성산으로 가시어 도읍을 세우셨다. 평락시대 임금자리에 계실 때 하느님께서 누런 미르 즉 용을 내려보내 왕을 맞이하심으로 왕께서 홀본 동강에서 미르의 머리를 밟고 하늘로 오르셨다. 태자인 유리왕에게 여론 정치를 펴라고 고명하셨다. 자, 여기에 주제는 오늘 주제는 고주몽에 관해서입니다. 고주몽 또는 고추모라고 하죠. 이게 이제 부여말로 활을 잘 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주몽인 이건 이제 한문식 표현이고요. 주몽은 원래 추모입니다. 추모. 이거는 선사자, 활을 잘 쏘는 자라는 뜻입니다. 활을 잘 쏘는 자. 이 고추모 이 왕께서는 얼마나 활을 잘 쏘았는지 여러분 얘기들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뭐 거의 백발백중에 정말 파리까지도 마칠 정도로 어려서부터 그 장난감 화살로 그 정도로 활을 잘 쏘시는 아주 신궁 중에 신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비문이 시작하는 거를 추모왕으로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고구려의 시조라고 알려져 있는 고추모가 어떻게 나라를 창업해서 이제 광개토경 호태왕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셨는가 그 역사를 기록하는 거예요. 북부여 출신으로서 천재님의 자손이고 어머니는 하백의 따님이시다.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우리가 북부여 출신이다. 북부여 출신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북부여는 뭐고 동부여는 뭐고 부여는 뭐냐? 우리가 이제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됩니다. 자, 원래의 부여라는 나라는 우리 역사에서는 마치 고조선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부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부여라는 나라가 있었고 또 동부여라는 나라가 있었다. 뭐 이렇게 대충 이제 스르슬쩍 넘어갑니다. 아시다시피 부여는 원래 이게 이제 대부여라 그래서 이 대부여는 BC 425년 그러니까 이거는 BC 425년에 이게 3월 16일 아주 날짜까지 나와 있네요. 3월 16일 날 단군 구물이 장당경으로 도읍을 옮깁니다. 장당경으로 천도를 하시고 나라 이름을 조선에서 부여로 바꾼 것입니다. 그것이 대부여예요. 대부여라는 나라 이름으로 바꿉니다. 부여가 뭐냐? 지난번에도 설명했지만 천부경 설명할 때 있지만 부여는 일반적으로 부여 그러면 이 부여는 부여는 부이르. 자, 부이르족이 부이르트족이 있다고 그랬죠? 부이르는 불은 벌은 들은 둘. 그래서 천부경의 숫자 둘이 이제 이거를 쓴다고 대충 말씀을 드렸어요. 부여라는 이 나라 이름은 불을 숭상하던 우리 민족이 고조선,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제 쇠약해지면서 삼조선 체제가 좀 흔들리고 마구 이제 중국 그 진화족들의 침략 속에서
BC 425년에 단군 구물이라는 분이 이제 원래 상장군이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즉위를 하시면서 단군으로 즉위하시면서 수도를 백악산 아사들에서 장당경으로 옮기신 거예요. 그 장당경으로 옮기시면서 나라를 이제 사만 체제를, 그때는 이제 사만, 이게 이제 세 임금이 다스리는, 그러니까 진안이 이제 황제고, 완전히 그 원래 황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란과 변하는 이제 부황이죠. 부황제. 이 사만 체제를 삼조선으로 바꾼 것입니다. 신조선, 막조선, 불조선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꿨고요. 그런데 이 북부여는 뭐냐? 북부여는 이러한 대부여가 또 쇠약해지면서, 이 대부여가 이제 단군 고열가라는 대부여의 마지막 임금이 이제 신조선이 되겠죠. 진조선이 되겠죠. 진조선의 왕이 더 이상 이제 중앙의 통치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중앙의 통치 능력을 상실하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국가 체제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퇴위를 합니다. 퇴위를 하시고 오가가 다섯 부족이죠. 다섯 부족이 공화정을 실시해요. 공화정을. 이 공화정을 실시할 때 종실, 그러니까 이제 황실의 종친이었던 해모수가 이 오가 공화정을 은밀하게 무너뜨릴 음모를 꾸며가지고 수유, 그러니까 기수유라는 사람입니다. 수유라는 사람 기씨인데 우리 조상입니다. 한씨에 이 기수유와 손을 잡고서 이제 오가 공화정을 무너뜨립니다. 다시 말하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웅심산에서 거병을 해가지고 수도 서울에 그때 당시에 이제 장당경에를 쳐들어와서 오가 공화정을 폐지하고 본인 스스로가 이제 천지의 자리에 오릅니다. 이것이 북부여예요. 그러니까 북부여의 주인공은 이제 해모수입니다. 해모수. 근데 이 해모수가 어디서 왔느냐? 해모수의 출신이 고리국입니다. 고리국. 뭐 어떤 역사에는 탕리국으로 되어 있는데 고리국에서 나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분이 이제 해모수가 부여의 부여의 이제 북쪽, 그러니까 북부여를 세우신 시조로 알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 동부여는 뭐냐? 동부여는 이제 이 북부여, 그러니까 북부여의 해부루라는 왕이 이제 쫓겨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쫓겨나요. 쫓겨나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이제 가서번이라는 곳으로, 수도가 가서번입니다. 지금은 이제 부곡저 저쪽, 우리나라 이제 저쪽 북쪽 위죠. 함경도에서부터 저 북쪽, 그 부곡저라는 곳으로 쫓겨나면서 이제 410년에 고구려에 합병됩니다. 이제 고구려에 합병돼요. 그러니까 부여 출신이다라고 얘기할 때에 해모수로부터 이제 4대가, 해모수로부터 쭉 4대가 이어져서 이제 고추모가 북부여의 대통을 이어가지고 자기가 북부여의 황제가 되는 거예요. 황제가 되면서 이분이 나라 이름을 고구려로, 자기가 고리에서 왔기 때문에 이제 고구려로 나라를 바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출자 북부여다, 북부여 출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시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